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시장 마이너스권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그간 좀 달리기도 했었고 미국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일단은 마이너스권에서 현재 지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라든지 일부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쪽에 있어서는 상승 탄력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쪽에서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리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에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리스트를 살펴보니까요. 반도체도 살펴지는데 2위에 오랜만에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뉴스 들으셨을 텐데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얘기로 지금 시장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상승 탄력도 유지하고 있는 쪽이 있어서요. 먼저 이 주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일단 이 이슈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본주가 움직인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반응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볼 게 많다라는 것도,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지? 사실 더 윤곽이 뚜렷하게 나온 거는 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슈 무게력이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많은 눈먼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좀 빨리 나타났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했던 기조연설의 후폭풍이 또 양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맞았습니다. 역풍을 맞게 됐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쪽이 다시 한번 거론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이 시간대 아마 같은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CES 2025 때 어떤 분야가 가장 기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던 원인도 물론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정답이 됐더라 이렇게 좀 웃으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젠상 CEO의 그 발언을 잘 추적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걸음마를 뜨는 단계이고 여전히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양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당장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와 공급에 대해서의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자라는 모습이 결국 이제 유리기판주라든가 관련 종목들로 좀 많이 움직였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R&D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오늘 순매수 기준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만 주 이상이 지금 순매수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반년 정도 돌이켜 봤을 때 6개월 정도 돌이켜 봤을 때 현대차 주가가 싸다라고만 해서 이렇게 30만 주 이상 매수가 됐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8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8월 초순에 이제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온 뒤에 한번 매수세가 좀 나왔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제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퇴근 목적에서는 필수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교체 주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를 대변을 했을 때는 수출 실적에 비했을 때 주가는 많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 한번 같이 볼까요? 순매수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작년에 온 우주의 기운이 현대차로 모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인도 IPO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와, 30만 원 뚫고 가는 건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뚝 다시 또 하방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죠. 일단 이유는 많습니다. 관세도 우려로 작용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 경쟁력이 사실상 좀 타사 피어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어요. 근데 증권가에선 일부 그건 주가로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부터 엔비디아 모멘텀이 껴져 있다면 지금
다시 정고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맞는가? 현대도 오르고 기아도 오르고 오늘 외국계에서 꽤 많이 순매수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에게 좋은 입성의 기회를 주는 걸까요? 일단 샀으면 솔직히 20만 원대에 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시세가 나왔으니 지금 일봉상은 추세 전환은 한 게 맞은 것으로 보여지니 이제 다음 주부터가 당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꽤나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왜냐? 뭐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명절 연휴를 길게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또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가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랜만에 자동차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증시가 뭐 조정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시점이 이어졌을 때 저는 만약에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때 조금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는 이제 좀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기아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그룹 다 이제 매수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고환율 수혜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뭐 내수 부진도 그렇고 트럼프 관세 우려 등으로 주가가 이제 조금 눌려 있다가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 이슈로 상승이 나온 걸 봤을 때 뭐 차트적인 흐름으로도 기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기아랑 현대차를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좀 상승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주가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올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자동차 역시 반도체처럼 좀 다시 큰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꺾일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쪽이 완성차라면 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쪽이 완성차가 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비교했을 때 기아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손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 있잖아요. 근데 손 잡기 이전부터 이게 뉴스화되기 이전부터 사실 올랐었던 것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하나 조금 더 강해진 거, 모멘텀 강해진 거 여기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강했는데 모멘텀이 강화된 거잖아요, 김덕호 대표님. 그러면 로봇도 자율주행도 일단 계속해서 포트에는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새롭게 올라온 게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겁니다. 현대차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한 7%대 갖고 있는 2대 주주거든요, 현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둔 것 같고 돌아가면서 가는 로봇 주까지. 그러니까요. 매일 로봇이 가는데 그룹핑을 지어서 군별로 이날 쉬었다가 가는 다음 날은 또 다른 종목이 가고 이렇게 운집이 되거든요.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지금은 포트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새로운 종목이 지금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 전부터 해서 지금 급등세가 좀 많이 연출되고 지금 좀 일부 횡보장세 좀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종목 내에서 손바뀜이 좀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뭐 슈어소프트테크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뒷배가 누구더라는 얘기를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잘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뭔가 합작을 한데 이번에 젠스상 CEO가 이제 앞으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이 로봇들도 이제는 챗 GPT와 연기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활용한 부분과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로봇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현대차가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해서 모빌리티 혁신을 만들려고 하네. 그럼 이거 두 개 공통점이 누굴까? 이렇게 지금 테마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가 2주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CS2025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그래도 뒷배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신적으로 기대가 될 것이다. 이건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그죠.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보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뒷배가 LG전자죠. 근데 LG전자가 뒷배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전주에는 아무 이상 없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누구가 지분을 더 갖고 있더라라는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인 매매에 조금 더 초점이 두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로봇 관련주를 조금 눈여겨 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부품주들도 동반 강세로 가고 있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괴리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면은 이때는 부품주의 강세를 좀 더 두시는 것이 맞고요. 뭐 지금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뭐 RS 오토메이션을 비롯해서 많은 부품주도 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조금 비중을 좀 일시적으로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을 어찌 보면 역이용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뭐 계속해서 좋은 상승 탄력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윤 대표님, 지금 괜찮아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어렵죠. 같은데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맞아요. 하루하루 주도 섹터, 뭐 주도주가 맨날 달라지죠. 맞아요. 지금 연초 되자마자 하루는 삼성전자 향이 또 주도주. 그 다음 날은 또 하이닉스 향이 주도주. 이런 식으로 뭐 반도체 내에서도 계속 바뀌고 뭐 조선주로 갔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봐야 하는 특정 섹터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자동차 쪽 플러스 자율주행 쪽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선, 전력기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조선이 가고 전력기기를 빠진다? 그럼 오늘 조선을 살 게 아니라 전력기기를 전력기기? 담아야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오늘 가서 당연히 이제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가 보시는 분들은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렇게 보시고 내가 그런데 너무 자동차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안정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현대차, 기아, 본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조금 무거운 주식들을 향하는 게 낫지 이제 좀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온 주식들은 아무래도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따라붙기보다는 좀 빠지는 날에는 충분히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포트에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순환 역시나 이용 가능하다. 단 오를 때 말고 내릴 때. 라는 측면에서 그럼 오늘은 다른 쪽 동네에서 뭐가 내리고 있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좀 잘 볼게요. 자,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마이너스권이네요. 그래도 20만 원은 좀 지켜주고요. 20만 3천 원, 20만 4천 원 이 라인대는 보여집니다. 외국인 순매수 SK하이닉스 1위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뭐 그간 많이 달렸으니까 뭐 이 정도는 쉬어간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외국계에서 꽤 많이 지금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덕호 대표님. 확실히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야 되는 게 맞고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시총 지분이 큰 비중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를 사느니 SK하이닉스를 사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추세는 열렸다라고 보고 내릴 때마다 기회로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SK하이닉스는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시능 강자로 가능성이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뭐 30만 원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찾아보니까 SK증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이제 동일 계열사 내 증권사가 어떤 이제 계열사 내 기업을 추천한다는 게 사실은 뭐 아무리 고슴도치가 뭐 가시가 돈다 해도 제 자식 품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너무 감싸주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시장의 점유율이 아직까지 크게 판도가 바뀐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젠스왕 CEO의 내용을 추적해서 들어보면은 새롭게 개발되는 칩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당장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 우리가 어떤 수율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SK하이닉스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납품하고 있는 제품의 물량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문제는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항상 좀 뒤처진다라는 좀 아쉬움이 나타나는 삼성전자인데 뭐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론에서. 근데 저는 어닝 쇼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던 원인도 따지고 보면은 디램 반도체에 대한 가격, 특히나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이제 수요 급증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레깅 효과를 좀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뭐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실적이 없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도체를 본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보자라고 강조드렸던 것이, 우리가 HBM이라는 이 전략 제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가를 겨내줄 수 있는 이 관심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도 이제 슬슬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연설 때 사실 젠스랑 CEO의 발표가 조금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삼성전자를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 하나 꺼내듯이 언급을 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불편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라인이 지금 비어 있고, 다만 이제 이 설계 시기를 빨리 맞추지 못한다라면은 여전히 우리가 8만전자의 기대감을, 8만전자, 9만전자의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분들의 또 다시 한번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심을 두는 정도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TSMC도 오늘 대만 TSMC도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쪽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뭐 워낙 탄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맞는데, 만약에 조금 더 큰 기대를 보고자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도 저가 메리트에 있어서의 기회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 계속 볼만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탄탄한 HBM 쪽이 역시나 끌어주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이 AI 로드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라고 봐야 할지. 근데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얹어졌습니다. 배트맨, 브로드컴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가면서 뭐 오히려 HBM으로 다 귀결된 느낌이고요. 여기에 유리기판이 넣어진 느낌이에요. 1월 들어서. 윤 대표님, 지금은 그런 반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에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저는 딱 1등과 2등만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HBM 유리기판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HBM의 1등은 단연 SK하이닉스고 2등은 한미반도체죠. 예.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은 1등은 SKC 그리고 2등은 피롭틱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보자면, 이제 우리가 20만 원에 이제 안착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전고점 뭐 24만 원, 5만 원을 뛰어넘어서 30만 원을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판단할 때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보통 한 20만 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뭐 조정이 온다, 반도체 조정이 온다, 다시 한번 꺾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럴 때 당연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1등을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단연 이제 2등인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도 19만 6,200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정말 뜨거웠던 작년 여름까지의 주가는 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2차 전지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그 전고점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1등과 2등이 조정이 올 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SKC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힘이 꺾이면서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군,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날에는 내가 없는 섹터와 종목을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HBM 1, 2등, 그리고 유리기판 1, 2등 딱 이 정도에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HBM 유리기판 1, 2등 쪽으로 같이 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점검 나눠봤고요. 오늘 또 오전부터 핫했던 쪽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동맹에 따라서 뭔가 족쇄가 하나 풀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워낙 원전주는 가다가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부러졌던 적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은 과연 이 원전 동맹이 주는 것이 추세력을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들어오고 있고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갭을 아침부터 잘 띄우기도 했습니다. 기관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보여집니다. 김덕구 대표님, 원전주 매력 있어요? 매력 있죠. 네. 원전주는 매력이 늘 있었고 다만 이제 그 매력을 팔방미인의 매력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항상 많았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극명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전 하면은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원전 수출만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는다, 뭐 또 딴지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PR 1400 모델을 1200 모델부터 해서 수출만 하면은 딴지 걸면서 야 우리도 좀 뭐 좀 나눠줘, 개평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분이 이제 51%가 브룩필드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49%를 카메코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우라늄 기업이 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 산하에서 미국 산하에서 미국과 같이 협력을 진행하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 규모나 인력이나 어떤 운영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원전 동맹만 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계속 거르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러면 원전 동맹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조선 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탄소 배출도 많이 커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뭐 선박들보다는 우리가 뭐 천연가스나 암모니아 혹은 이제 뭐 전기 선박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력 선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 잠함과 그리고 핵 항모죠. 자, 실제로 선박 안에 핵 발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량이 카운티 하나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가성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원전이 오히려 뭐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 원전 동맹만으로 인해서 급등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테마로 자주 거론됐다는 거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꾸준한 매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원전주가 지금 오늘처럼 많이 갔을 때는 전력 설비주 쪽 그리고 전력 설비주 쪽이 많이 간다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간다면은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순환 매점을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이제 AI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원에서부터 AI로 향하는 방향, 이 스토리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